안녕하세요. EDM IELTS의 지키입니다. 자, 원포인트 IELTS 시간입니다. 라이팅 태스크 1하고 2 어떤 게 있었다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러면 이제 각 글자 수는 몇 개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이제는 알았죠. 그런데 이제 태스크 1 같은 경우, 특히나 아카데미 모듈의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체 어떤 게 제대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걸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태스크 1에서 우리는 애널라이징,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차트랑 다이어그램 총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이어그램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제 차트가 나오다가 방심했지 하고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선 그래프라든가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표 혹은 원 그래프 등등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만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비교하도록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커요. 얘가 얘보다 더 작아요. 이런 식의 서술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라면은 순서도에 대해서 보통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뭐 석유가 정제되는 과정이라던가 물이 정화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벽돌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는 흔히 두 가지 지도가 등장을 보통은 하는데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지도를 두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떤 건물의 변화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미술관의, 갤러리의 조감도를 두고 전에는 이랬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식의 문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대체 이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데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물론 태스크 1은 기본적으로 150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만 쓰고 보자. 그럼 어떻게든 150자가 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잘 글자 수가 채워지지도 않고 의미가 있는 에세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태스크 1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비교하시고 이 데이터가 어떻다, 얘네들을 비교해보니까 어떻다, 몇 배이다, 몇 분의 몇이다 하는 식의 비교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change, 대체 무슨 변화가 발생하는가도 보여줘야 돼요.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사라진 건지, 새로 생긴 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태스크 1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태스크 1이 물론 태스크 2에 비해서 득점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 해요. 하지만 얘네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태스크 1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문제는 캠브리지 12에 실제로 들어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대체 무슨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들여다보니까 The chart below. 아래에 있는 차트는 Frequently people in USA ate in fast food.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흔히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밥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그게 between 2003 and 2013, 2003년부터 2013년까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벌써 머릿속에 그럼 이거는 시간대별로 비교를 해야겠구나, 연도별로 비교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실제 데이터는 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제목이 이렇게 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그 데이터입니다. 그렇고 여기서 항상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은 세로축과 가로축 그리고 범위입니다. 일단 우리는 10년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한 해 다 나오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2003년, 2006년, 2013년 총 3해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색깔이 어떤 연도를 가리키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퍼센테이지야. 그러니까는 단위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가 퍼센테이지인데 몇 퍼센트인데 몇 달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고 지금 보니까 빈도수도 정확히 또 카테고라이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는지 한 번 가는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들을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또 비교하시고 뭐 수치 그냥 단순 나열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아직은 조금 감이 안 오시지요. 실제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several times a week 여기에 한 주에 몇 번 정도 간다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한다면 가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서술하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요. The figure 4
뭐뭐의 수치입니다. several times a week의 수치는 20%입니다. 2006년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2013년에 15%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평이한 서술이고 사실상 다양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는 변화했다라는 거를 보기가 사실 어렵죠. 변화의 서술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20%의 people, 사람들이 ate at the fast food and restaurant. 그렇지만, however, 7년이 흐른 뒤에 라고 해서 시간 흐름도 반영해주고 있고 the percentage decreased. 이게 감소하였습니다. 어디로요? 15%를 조금 넘기는 걸로 감소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변화도 보이고 연도의 체인지 변화도 보이고 뭐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것도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에세이를 실제로 태스크 1에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비교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태스크 2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라이팅 하루에 하나 정도는 써보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겠지요. 자,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